자, 여러분, 우리 연력학 수업 듣고 나서 6문제를 프린트를 통해 풀었는데, 아마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중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연력학 4가지 과정이 있죠. 뭐다? 등압, 등적, 등온, 단열 과정. 이 4가지 과정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과정마다 특징은 뭔지, 물리량이 정해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력학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수업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한 가지 방정식을 조금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배웠을 겁니다. T분의 PV는 일정하다. 맞죠? 이렇게 배웠거든요. 왜냐면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하고 온도는 압력과 부피와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럼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일정하냐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연력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체는 실제 우리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라 이상기체를 다룹니다. 자, 이상기체를 다루는데 이상기체라면 반드시 만족해야 할 방정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불러요. 즉 이상기체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 나타내 줄 수 있는 방정식인데 PV는 nRT라고 말하는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건데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이걸 조금 변형할게요. T분의 PV는 nR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R은 뭐냐면 기체상수예요. 기체상수. 상수기 때문에 변수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n이에요. n. n은 뭐냐면 기체 분자의 개수. 또 다른 말로 뭐다? 몰수가 되겠죠. 몰수 화학 시간에 배웠죠. 몇 몰이 있냐. 그래서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다? 기체 분자의 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기체 분자가 어떤 연력학 과정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뭐다? 기체 분자가 안에서 사라지거나 증발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몰수는 변함이 없겠죠. 따라서 연력학 과정을 거치더라도 어떤 연력학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체의 종류가 변하거나 개수가 변하지 않는 한 T분의 P분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를 A에서 B로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일단은 뭐다? 등압 과정에 난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A에서 A, B에서 각각의 부피는 얼마다? 2V, V라는 사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동안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뭐다? 등압 팽창이 아니라 수축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죠? 자, 오른쪽 옆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줄인 게 아니라 뭐다? 스스로 부피가 줄은 거예요. 스스로 부피가 주는 바람에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고, 저 스스로 부피가 준다는 건 뭐냐면 요 안에서 뭐다? 기체들이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 활동적인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외부에 열을 방출해 버리겠죠. 열을 방출해 버리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 버리니까 당연히 뭐다? 상대적으로 이 벽을 때리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열이 방출됨으로써 압력이 일정하게 부피가 감소해 버리는 것.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 버리는 것이 뭐다? 등압 수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등압 수축이다. 그럼 등압 수축이라고 하면 어떤 연력학 과정을 생각해내야 되냐? 외부로 뭐다? 열이 빠져나감. 할 수 있겠죠. 등압 팽창은 뭐다? 열을 흡수해가지고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의 일로 하는 거고 등압 수축은 오히려 반대예요.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또 뭐다? 일을 받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것이 뭐다? 등압 수축이다. 꼭 기억합시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등압 수축. 자, 그래서 이런 게 등압 수축일 걸 판단해 주시고, 그러니까 외부로 열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뭐가 된다? 내부 에너지 감소. 맞죠? 또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은 뭐다? 온도가 내려갔다.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은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까지 쫙쫙쫙 연상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PV, 즉 이 운동, 요 연력학 과정의
운동을 뭐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PV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처음 요 상태의 부피를 그냥 임의로 EV를 합시다. 자, 여기서 EV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만큼 V로 줄어드는 거겠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B가 되겠죠. 이렇게 압력이 줄어드는 과정이 뭐다? 등압 수축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받은 일은 얼마냐? 요 넓이가 받은 일이겠죠. 여기서 압력의 크기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요 PV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민 넓이는 뭘 의미한다? 받은 일 또는 한 일을 의미한다. 꼭 기억합시다. 자,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의 일을 한다 맞습니까? No, 일을 받았죠. 일을 하는 거는 뭐다? 등압 팽창이에요. 자, 니은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맞는 말이죠. 열을 방출했죠. 디귿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No, 분자 운동은 활발성이 떨어지겠죠. 왜?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줄어들어서 조금 활발성이 떨어진다. 땡. 따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사한 걸로 뭐다? 등압 수축을 이해했으면 우리는 등압 팽창까지 이해해야 돼요. 자, 알파로 등압 팽창 했지만 다시 한번 등압 팽창은 뭐다? 외부로부터 일 뭐다? 받음. 아시 일 받는 게 아니라 열 흡수. 오케이. 열 흡수했다. 그럼 이 열 흡수한 만큼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 그리고 뭐다? 외부의 일함.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 받은 것이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외부의 일을 하는 데 쓰인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은 뭐다? 온도가 증가했고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한 거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이해합시다.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력학 과정이 단 하나만 주어져 있는 경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연력학 과정이 뭐다? 두 개 이상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겠죠? 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보실게요, 한번. 자, 그림 가는 실린더 안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들어있죠? 그림 나는 이상기체 상태를 A, B, 그리고 B에서 C로 변화시키는 동안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일단 한 상황 분석을 해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 일단은 압력이 일정하죠. 등압 과정인 거 맞아. 근데 부피가 증가했다? 뭐다? 등압 팽창이다.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네. 등압 팽창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 그럼 등압 팽창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압력이 일정해서 팽창하네? 그럼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 열을 흡수한 것 중에 일부분이 내부 에너지가 되고 일부분이 외부에 일을 한다는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부 에너지 뭐다?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은 뭐다? 온도가 증가. 온도가 증가했다는 뜻은 뭐다?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일을 했네. 일을 했다는 뜻은 뭐다? 부피 변화가 있다는 거지. 부피가 증가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 B에서는 이렇게 판단했고, 자, B에서 C를 한번 봅시다. 자, B에서 C를 가는 과정은 뭐다? 부피가 일정하죠? 등적인 것 같아. 근데 등적 과정인데 잘 보세요. 압력이 감소했죠.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감소한다는 뜻은 뭐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등적 과정에서 등적은 부피가 일정한데 열을 흡수하면 오히려 압력이 증가해. 다 내부 에너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근데 압력이 감소했다는 뜻은 뭐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즉 외부로 열을 방출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등적 과정이면서 뭐다? 외부로 열 방출한 과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열 방출해서 압력이 줄어드는 경우겠죠? 따라서 외부로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뭐다? 내부 에너지 감소. 알겠죠, 여러분?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면 싹 다 나의 내부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근데 열을 방출해버리면 싹 다 나의 내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겠죠? 이게 등적 과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온도가 하강하겠죠? 온도가 하강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옳은 것을 고르라. 한번 볼게요, 한번. 자, 기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외부의 한 일과 같습니까?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압팽창인데 등압팽창에서는 뭐다? 흡수한 열량은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 일부분은 일로 바뀌죠. 전부 다 외부의 한 일과 같은 게 아니에요. 일부는 뭐다? 내부 에너지, 일부는 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습니까? 맞죠. 왜? 열을 흡수했을 때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 일부분은 1인데 내부 에너지 흡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커지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볼게요. 이상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의 크기, 압력이죠, 이게. 물론 힘을, 우리 압력 배울 때 P는 단면적분의 힘이었다. 그쵸? 어쨌든, 요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힘인데 여기서 피스톤의 단면적은 변함없이 일정하니까는 압력이 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만 봐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따라서 이상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의 크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분의 1배다. 맞습니까? 그쵸. C에서 압력은 P0인데 A에서는 4P0네 4분의 1배 맞죠? 따라서 디귿도 맞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가 V0일 때 압력이 4P0죠. 이때의 온도를 예를 들어 T0로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족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얼마냐면 T0분의 4P0 곱하기 V0입니다. 그냥 T0는 임의에 설정한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부피가 얼마가 되었다? 3V0가 됐죠. B로 갈 때. 자, 이것이 뭐다? A점에서의 상태 방정식이고 여기 적을게요. A에서의 상태 방정식은 T0분의 뭐가 된다? 4P0 곱하기 V0. 즉 온도를 그냥 임의로 T0로 약속을 한 겁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를 B로 변화시켰어. B로 변화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압력은 똑같죠. 4P0.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되었다? 반대로 3V0로 증가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를 몰라요. 온도를 임의로 T'이라 할까? TB라 합시다. 온도를 모르는데 우리는 한 가지 힌트가 있어. 뭐냐면 얘랑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기체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 중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럼 기체 분자 개수, 즉 모울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울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요거는 모울수를 의미하는데 얘가 변함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TB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 3T0가 되어야 이게 같아질 수 있겠죠. 즉 압력은 변함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니까는 온도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TB는 3T0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C에서 한번 볼게요. C에서 보게 되면은 C에서는 압력은 얼마로 줄었다? P0로 줄었다. 단 부피가 얼마죠? 3V0죠. 그럼 온도는 또 TC로 바뀌겠죠? 온도는 얼마로 바뀔까요? 자, 여기서 그럼 또 반대로 이제 얘랑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얘랑 같기 위해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얘랑 비교해도 상관없고. 그럼 TC랑 비교해볼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랑 같다라고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겠죠. T0분의 4P0 V0는 TC분의 P0 3V0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열과 과정을 거치더라도 모울수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바는 P0 없어질 수 있고 V0 없어질 수 있죠. 따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다? 3T0는 4TC다. 따라서 TC는 얼마다? 4분의 3T0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점에서 온도가 T0라면 B점에서 온도가 얼마다? 3T0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C점에서는 얼마다? 4분의 3T0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B점에서 온도가 A점에서보다 3배 크다 하면 우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요 T분의 PB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A에서보다 C에서가 온도가 4분의 3배 작다 이렇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기억해야 될 겁니다.
T분의 PV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항상 그거는 상태가 연력학 과정이 변하더라도 일정하다. 왜? 그거는 뭐다? 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디로 넘어가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를 A, B, C로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의 부피는 각각 EV, V, EV이고 A에서 B로 가는 것은 단열 과정. 오케이, 봅시다. 자,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감소했죠? 단열 뭐다? 수축이다. 오케이. 자, 근데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인데 부피가 증가했네. 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뭐다? 등압 팽창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한번. 오케이. 단열 수축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외부와의 열 공급, 열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만 줄었죠. 그러면 단열 수축했네. 와우, 대박. 열 방출 안 합니다. 이거는 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일단은 수축했다는 것은 일을 받았겠죠. 요 일 받은 것이 싹 다 뭘로 바뀌었다? 내부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해되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은 온도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했다는 뜻은 부피들의 뭐다? 평균 속력이 증가하겠죠. 알겠죠? 그리고 부피는 줄어드는 속력이 증가하네. 당연히 압력까지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T를 V, P 그래프로 볼게요. 처음에 얘의 그래프가 뭐다? A점에서의 부피가 2V네. 근데 B점에 가니까 부피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V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급하게 빡 증가하는 형태가 뭐다? 단열 수축 형태의 그래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단열 수축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 다음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린 또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단열 수축의 경우 일을 받았으면 일을 받은 것이 외부에 열이 방출되냐?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 단열은 말 그대로 단열, 열을 차단했기 때문에 외부로 열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받은 일, 즉 일을 받았다는 것은 에너지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싹 다 자기 내부 에너지. 그럼 이때 내부 에너지, 외부로부터 받은 일 때문에 축적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뭐다? 요 넓이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뭐냐면 받은 일. 오케이? 요것이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이해되시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거죠. 등압 팽창. 자, 등압 팽창의 경우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한 기체를 가지고 연력학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A가 B가 된 다음에 B 상태에서 바로 C로 가는 거겠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그래프를 좀 합쳐서 이해해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일단은 등압 팽창이라는 소리는 기본적인 내용 정리부터 봅시다. 등압 팽창은 뭐다? 열을 흡수하겠죠. 왜? 당연히 팽창하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해야 되니까 열 흡수하겠죠. 열 흡수한 것은 뭐다? Q가 되겠고 델타 U 더하기 W다. 뭐다? 열 흡수한 건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 또 일부분은 뭐다? 외부의 일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은 온도가 증가했다는 뜻이고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을 했다는 것은 부피가 증가했겠지. 오케이. 일을 했다는 것은 뭐다? 부피 증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등압 팽창한 경우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겠죠? 부피 V, P에서 여기서 V인 상태인데 요 압력인 상태 그대로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시 뭐다? EV로 팽창한 겁니다. 이게 B라고 한다면 얘가 B고 얘가 C겠죠? 그럼 이제 얘랑 합쳐 봅시다. 합쳤을 때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냐면 압력 부피에서 여기에서 EV가 되고 여기가 V겠죠? 그럼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가 C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단열 수축이 됐다가 다시 B에서 C로 등압 팽창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진짜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A에서 B로 갈 동안에 요 밑넓이는 뭐가 된다? 다시 또 정리합시다. A에서 B로 가는 동안 받은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 아시겠죠? 자, 그럼 B에서 C로 가는 동안 요 넓이는 뭐가 될까요?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요 넓이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변한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외부의 한 일이 되겠죠? 요거는 뭐다? 외부의 한 일. 언제? B에서 C로 가는 동안 외부의 한 일이 요거가 있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동안 외부의 한 일은 요 넓이에요. 요 넓이. 요게 V, 2V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받은 일은 뭐다? 요만큼의 받은 일이겠죠. 그럼 누가 더 클까요? 넓이는 당연히 B에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한 일이 더 크겠죠. 그래서 한 일은 뭐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한 일은 A에서 B로 가는 중에 받은 일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내부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나?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는 B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 중에 단열 수축했기 때문에 수축했다. 받은 일은 싹 다 내부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다는 말이 맞아요. 기억 맞다. 니은 B에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보다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합니까? 흡수하겠죠. 흡수하기 때문에 단열 팽창할 수 있는 거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D급 봅시다. A와 C의 온도가 같습니까? A와 C. 당연히 A보다 C가 온도가 높겠죠. 이거를 물론 그래프로 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좋지만 또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A에서 B로 갈 때 단열 수축했어. 단열 수축했으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온도가 딱 올라간 상태죠. 이 올라간 요 상태에서 다시 열을 흡수한 다음에 등압 팽창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열을 또 받네. 그다음 내부 에너지가 더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내부 에너지는 C가 A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도는 같은 상황이 절대 아닌 거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서 이제 선지를 또 추가시켜서 우리는 좀 이해하자면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B에서 C로 가는 동안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부 에너지 증가 말고 다시. 아까 수업 시간에 생각 기억나죠? A에서 B로 가는 동안 받은 일은 B에서 C로 가는 동안 외부의 한 일과 같다. 자, 이게 리을 선지를 합시다. 또 다른 선지. 자,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기체가 받은 일은 B에서 C로 가는 동안 외부의 한 일과 똑같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한 일하고 B에서 C로 갈 때 받은 일하고 A에서 B로 갈 때 받은 일하고 B에서 C로 갈 때 한 일이 같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부피 변화가 2V에서 V, V에서 2V. W 한 일은 뭐다? P 곱하기 델타 V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같네? 일이 똑같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실수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부피 변화가 같다고 해서 일이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피 변화가 같더라도 압력이 다르면 한 일이 달라집니다. 그럼 압력 어떻게 판단하냐? 단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죠. 처음에는 작다가 증가해. 근데 B에서 C로 가는 등압 팽창은 증가된 상태에서 부피가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 작다가 압력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 뭐다? 외부의 B에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외부의 한 일이 요만큼이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 중에 받은 일이 요만큼이겠죠. 당연히 B에서 C로 갈 때가 일이 더 크겠죠. 따라서 A에서 B로 갈 때가 아니지. B에서 C로 갈 때가 한 일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하나의 기체를 가지고 연력과 과정을 2개 연속 진행할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함정을 많이 팝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가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압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경우는 처음에 증가할 때보다 부피다가 같더라도 압력이 큰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늘이 클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5번 별표 3개 4개 5개 7개 아 이거 뭐냐 알았어. 칠 만큼 쳐. 왜?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1, 2, 3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린다는 것은 뭐냐면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고 그리고 여기서 A, B 두 개의 다른 두 개의 기체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각이 열려야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수도 하기 쉬울 뿐더러 우리가 연력학 4가지 과정 중에 배우지 않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냐? 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거를 이해해야지 그 말고 다른 방법들을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해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단열된 실린더에 단열된 실린더다. 이거를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단열된 실린더란 말은 외부에 열 방출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들어있는 이상기체 AB가 단열된 피스톤. 단열된 피스톤의 말은 열 교환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진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았다. 여기서 스위치를 닫는다는 뜻은 뭐다? 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피스톤이 뭐다? 천천히 이동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천천히 이동하였다. 자, 물리에서 천천히, 서서히 이동했다는 말이 되게 단서가 나오거든요. 뭐 용수철에서도 물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여기서도 천천히 이동했다. 이때 천천히 서서히란 말은 뭐냐면 A가 미는 압력과 B가 미는 압력이 일정하도록 하면서 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걸 보고 이게 등압이네? 절대 아닙니다. 등압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A가 피스톤을 미는 압력과 B가 미는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량이 똑같게끔 서로 미는 힘만 똑같게끔 간다는 거예요. 둘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미는 힘이 똑같게끔 증가한다는 거지 등압이 절대 아닙니다. 압력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이걸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A하고 B하고 다른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A는 열을 가해서 열을 받았기 때문에 뭐다? 기체 분자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외부 일을 하겠죠? B 입장을 봅시다. B 입장에서는 뭐다? 부피가 감소하고 열을 받는 건 없어요. 열 받지 않고 부피가 감소하는 열 방출하지도 않아. 아, B 기체는 뭐다? 단열. 일단은 단열 상태예요. 왜? 이쪽도 단열, 이쪽도 단열. 단열인데 부피가 줄어드네. 단열 수축인 형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단열 수축이다. 바로 머리에서 확 지나가야 돼요.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 일을 받겠죠? 일을 받는다. 이 일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뭐다?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줄어드는데 평균 속력이 증가하네. 압력이 더 증가하겠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B의 우리가 연력학 운동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게 단열 수축 형태, 이게 B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B 입장에서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죠. 오케이. 그럼 B는 현재 이게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쪽을 미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똑같이 비례해서 A도 증가해. 그래서 이게 똑같게끔 맞춰서 서서히 간다는 말이 요 크기를 같게 맞춰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천천히 이동한다는 겁니다. 절대 등압 팽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 열을 받았어. 열 흡수하겠죠. 열 흡수한 상태에서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로 열량이 증가되고 일부분은 또 일을 하겠죠. 열 흡수하면서 뭐다? 압력이 하면서 팽창하는 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등압 팽창 아닙니다. 여기서 왜? B가 줄어드는 만큼 B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A 압력도 똑같이 같이 증가해. 그게 천천히 이동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A도 압력이 증가하네. 등압 팽창은 기체 분자들의 압력이 일정하면서 팽창하는 거고 얘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팽창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A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B를 물어보겠죠. 문제에서는. 그러나 알아는 둡시다. 기출문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3점짜리였습니다.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오케이. 자, 옳은 곳을 고르라. 자, 기억. B의 온도는 올라갑니까? 당연하죠. 왜? 단열인데 부피가 줄어드냐 단열 수축한다. 1을 받았다. 1을 받은 만큼 4번의 증가한다. 4번의 증가만큼 온도 증가, 부피 속력 증가, 압력 증가. 쫙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줄 나오면 되게 좋겠죠. 오케이, 올라는 맞습니다. 니은. 자, A가 한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와 같습니까? 맞죠? 잘 봐봐 여러분. A가 열을 흡수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 그 부분의 일부분은 뭐다? 일을 했죠. 요 일이 뭐냐면은 B에게 한 일입니다. 알겠죠? 이 B에게 한 일은 B가 받은 일과 똑같겠죠. B가 받은 일. 크기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B가 받은 일과 같은데 뭐다? 여기 B가 받은 일은 뭘로 바뀌었을까?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간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A가 한 일, A가 B에게 한 일, A가 외부에 한 일은 B에게 한 일이고 요 B에게 한 일은 B가 받았기 때문에 B가 받은 일이면서 B가 받은 일은 싹 다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갔네. 따라서 당연히 니은은 맞는 말이겠죠. 알겠죠 여러분? 자, D급 봅시다. A가 흡수한 열량은 A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A가 흡수한 열량 중 일부분은 A의 내부 에너지겠죠. 나머지 일부분은 B에게 한 일인데 요 B에게 한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네. 따라서 흡수한 열량은 뭐다? A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봐도 좋고 또 다른 방식은 요 전체를 하나의 개로 봅시다. 요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은 기체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Q를 가는 거잖아요. 이때 요거 부피 변화 있어요? 안에서만 움직이지 외부에서는 아무런 부피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R자 1이 0의 상태예요. 일을 안 했어. 따라서 전부 다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표현. 답은 5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우리는 키워야 돼요. 어떤 다른 하나의 기체를 두 가지 연력학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체를 확 붙여놓고 가는 경우는 전체로 보는 시각도 봐야 돼요. 하늘을 전체를 본 다음에 전체를 봤을 때 부피가 변화가 없네. 가한 열량은 싹 다 내부 에너지 증가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열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5번 볼게요 한번. 5번도 너무 중요하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던 이상기체 A에 열량 Q를 공급하였더니 막대로 연결된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하다가 정지하였다.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는 붙여놓고 얘는 그냥 떨어뜨려 놓고 피스톤만 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서서히 이동하다가 정지. 요걸 보고 아싸 등하팽창 아닙니다. 이거는 등하팽창이 아니라 뭐다? A가 미는 압력하고 B가 미는 압력이 똑같도록 같도록 증가, 팽창시키는 거. 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지했다는 뜻은 뭐다? 결론적으로 A가 미는 압력과 B가 미는 압력이 같아서 R자 힘이 0이 되어서 정지한 거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피스톤 단면적은 같고 실린더와 피스톤 단열되어 있으며 단열됐대요. 다. 오케이. 가열전 A, B의 온도, 부피, 압력은 같다. 자, 여기 엄청난 단서예요. 자, 가열전 A, B의 온도, 부피, 압력은 같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열전을 볼게요. 가열전 A 기체를 봅시다. A 기체의 온도, 부피, 압력을 P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부피를 V라 합시다. 그리고 온도를 T라 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B도 T분의 PV란 소리예요. 이게 똑같다는 소리네. 그럼 결론은 이 둘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몰수가 같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몰수가 똑같다는 거다. 그러니까 몰수가 똑같은 기체 분자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열후로 가봅시다. 자, 가열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점점점 부피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가열했을 때 후에는 B부터 한번 봅시다. B 입장에서 본다면은 단열돼 있고 부피가 감소하네. B 입장에서는 단열 수축이다. 이해되시죠? B는 열을 받는 게 아니라
피선을 쫙 눌림을 받아가지고 외부로부터 E를 받았죠. E를 받았네. 따라서 뭐다? 내부 에너지 증가했네. 외부로 E를 방출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체 분자들의 온도가 증가했네. 평균 속력이 증가했네. 압력이 증가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피가 점점 피선의 오른쪽 이동하면서 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A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는 압력이 일정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며 팽창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열 후에는 단열 수축, B는 단열 수축, A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며 팽창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팽창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서 미는 A 압력과 여기서 미는 B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멈췄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열 후에도 A와 뭐다? B 압력이 같다는 사실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팽창 후에 BA의 부피를 VA라고 하고 B의 부피를 VB라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VA와 VB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당연히 뭐가 커야 된다? VA가 더 커야 되겠죠. 왜 그럴까? 보나마나 부피가 더 크니 오른쪽 이동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VA보다 VB가 더 크고, 그리고 V만 본다면은 처음에 A가 가지던 부피, 처음에는 얘랑 부피 V로 똑같았죠. 똑같은데 A는 VA로 증가했고 B는 VB로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은 VA는 원래 처음 부피 V보다 큰 거고 VB는 뭐다? 원래 처음 부피 V보다 작은 거겠죠. 압축됐으니까 A는 원래 처음 부피 V보다 팽창해서 증가해서 VA가 V보다 큰 거고, 근데 VB 같은 경우는 뭐다? 원래 부피 V보다 압축됐기 때문에 작아진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 기체만 현재 볼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봅시다. A는 처음에 T분의 PV가 있었죠. 이해되시죠? 근데 연력학 과정을 거쳐도 기체 분자의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A 자체로 상태 방정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온도는 TA'이라 합시다. 요것분에 압력은 PA겠죠. 부피는 VA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B 입장 봅시다. B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T분의 PV였는데 온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했다 칩시다. 근데 압력은 PB가 되고 요것도 뭐다? VB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처음에 요것이 같았죠. 왜? 처음에 가열 전에 온도, 부피,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몰수가 같아서 똑같은데, 그럼 나중에 얘도 같겠죠. 서로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 TA'분의 PAVA는 TB'분의 PBVB겠죠. 근데 PA와 PB 압력은 똑같다. 사라지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VA와 VB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VA가 압승했죠. 부피가 크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커지려면 이가 두 개가 똑같으면 온도도 같이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뭘 낼 수 있다? TA'이 TB'보다 크다. 즉 뭐냐면은 이동하고 나서 온도는 누가 더 크다? A의 온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A의 내부 에너지가 B의 내부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봅시다. 피손이 정지한 후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죠? 어렵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가 동일했고 피스톤이 옮겨갔는데 A가 압력이 증가하는 만큼 B도 압력이 증가했고, 대신에 A의 내부 에너지도 B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거겠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봐요, 여러분. 자, A와 B 압력이 똑같죠? 압력이 똑같다는 뜻은 기체 분자들이 벽을 때리는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때리는 힘이. 같다는 뜻은 기체 분자들이 벽을 때리는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때리는 힘이. 때리는 힘이 같은데 부피는 A가 훨씬 커. A가 훨씬 크려면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자, 입자수도 동일한 상태에서 부피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똑같으려면은 A에 있는 기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여야 때리는 정도가 똑같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더 많이 움직인다는 뜻은 온도가 더 높다는 거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온도가 높아야지 똑같은 압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가 온도가 똑같다고 생각해봐. 온도가 똑같은데 부피가 더 크다? 압력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온도가 똑같으면 움직이는 정도는 같다는 소리인데 움직이는 정도는 같은데 부피가 더 크네? 당연히 압력은 줄어들겠죠? 근데 부피가 큰 만큼 온도도 더 크기 때문에 압력이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온도가 더 높다. 이해되시죠? 니은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 A,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뭐다? Q이다. 맞죠? 전체를 보자면은 Q를 흡수한 만큼 외부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R자 일은 제로이기 때문에 얘 둘은 내부의 증가로 같다는 거. 오케이, 맞습니다. 디귿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 A가 외부의 한 일과 B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같다. 이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A가 외부의 한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해하도록 합시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서서히 이동하다가 정지했다. 결론은 압력이 같아졌는데 B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A도 압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압력이 증가해서 팽창한다. 우리가 배운 연력학 과정에는 없지만 반드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나중에 혹시나 방과 수업 하게 되면 그때도 이런 관련 문제 많이 풀 건데 또 할 거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해를 해야 돼요.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 있구나. B는 단열 수축, A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팽창하는 운동이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팽창하는데 압력이 똑같네. 부피가 큰데 압력이 똑같네. 그러면은 기체 분자들 개수까지 똑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A에서 온도가 더 높아서 훨씬 더 많이 움직여서 압력이 똑같게끔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6번은 연력학 제2법칙이랑 우리가 이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순환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1의 순환 과정에서 고열원으로부터 10Q의 열을 흡수해서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7Q의 열을 방출하는 카르노 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을 100% 낼 수 있다고 이상적인 열기관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상적인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인 거겠죠. 자, 나는 가의 열기관에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B, C, C, D, D, A에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래요. 자, A, B와 CD는 등온 과정. 그리고 CD는 등온 과정. 이해되시죠? 자, BC는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 DA도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면적은 W다. 옳은 곳을 고르라. 자, 우리 정리 한번 합시다. 자, A에서 B로 간다. 무슨 과정이다? 등온 과정. 근데 등온 과정이네 부피가 증가네. 어떤 과정이다? 등온 팽창. 자, 등온 팽창한다는 소리는 온도가 일정하면서 팽창하네. 외부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자기의 내부 에너지 저장하지 않고 싹 다 외부에 일을 하겠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형태. 알 수 있겠죠?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외부에 일을 하는 형태. 내부 에너지 저장을 안 합니다. 등온은 말 그대로 등온,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자, 이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봅시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인데 B에서 C로 가는 건 단열 과정이죠. 단열인데 부피가 증가했죠.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의 과정은 열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열이 출입이 없어. 그러니까 팽창한다는 뜻은 어디선가 에너지를 가져와서 외부 일을 하는 건데 얘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겠죠. 알겠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단열 팽창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거예요. 단열 수축은 일을 받으면서 받은 일을 싹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은 온도가 감소했다는 뜻이겠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감소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압력이 감소했다는 뜻이겠죠. 자, C에서 D로 갑시다. C에서 D로 가면은 등온 과정인데 수축했네. 등온 수축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등온 수축의 과정은 뭐냐면은 수축했네. 일을 받았죠. 일을 받은 만큼 외부로 열을 방출한 겁니다. 따라서 외부로 열 방출. 이해되시죠? 외부로 열을 방출하면서 일을 받는 과정이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D에서 A로 갑시다. D에서 A로 가는 건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이라는 뜻은 열을 차단시켰다. 단열 수축이죠. 여기서는 단열 수축했다. 일을 받았죠. 일을 받은 만큼 일을 받았다.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인다는 것 기억합시다. 오케이. 이 과정을 꼭 이해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열 흡수하는 과정은 AB에서 열 흡수했죠. 또 열 흡수한 게 있습니까? 없죠. 자, 열 방출하는 건 뭐다? CD에서 열을 방출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는 AB에서 일을 하고 BC에서 일을 하겠죠. CD에서 일을 받고 D에서 일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열 흡수한 것은 AB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다. 얼마만큼? 고열원으로부터 10Q만큼 열을 흡수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열 방출은 CD 과정에서 열을 방출해요. 얼마만큼? 7Q만큼. 여기서 열을 방출했다는 뜻은 열을 확 버리는 그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이 외부로 빠져나간 겁니다. 외부 열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거고 나머지 3Q가 얼마다? 일을 한 거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왜 3Q만 일을 했냐?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AB에서 BC에서 일을 했지만 일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한 거에서 일을 받은 거 빼고 알짜 일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3Q 만큼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기억 봅시다. W는 3Q다.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니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7Q다. 맞겠죠? 오케이. CD 과정에서 열을 방출해요. BC나 D에는 단 열이기 때문에 열 출입이 없습니다. 디귿. 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7Q분의 W다. 땡. 어떻게 된다? 열 효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전체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 W겠죠? 그럼 얘는 10Q분의 얼마? 3Q이기 때문에 0.3이 되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얼마다? 30%의 열 효율을 가지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10Q분의 W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우리 연력학 문제 6개 풀었는데 이거 풀면서 반드시 정리하면 좋겠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 질문도 하고 학교에서 질문할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